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해줄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언어의 아름다움을 탐구한 작품으로 시작부터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여자의 침묵과 그 남자의 빛.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침묵과 눈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빛이 만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17살 겨울, 여자는 어떤 원인이나 전조 없이 말을 잃는다. 말을 잃고 살던 그녀의 입을 다시 움직이게 한 건 낯선 외국어였던 한 개의 불어 단어였다. 시간이 흘러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다시 말을 잃어버린 여자는 죽은 언어가 된 히라버를 선택한다. 그곳에서 만난 히라버 강사와 여자는 침묵을 사이에 놓고 더듬더듬 대화한다. 한편 가족을 모두 독일에 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히라버를 가르치는 남자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는 아카데미의 수강생 중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는 여자를 주의 깊게 지켜보지만 그녀의 단단한 침묵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여자의 지독한 침묵과 점점 소멸해가는 남자의 미약한 빛.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기척이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소설은 빛과 어둠으로만 완성되는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인 히라버처럼 군더더기 없고 단단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작가는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감정과 절제된 단어들로 소설을 풀어나간다. 오래전에 존재하던 것들, 그 기미와 흔적들, 영원과도 같은 어떤 찰나들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장면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간결하고 단단하게 내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헤어진 뒤에. 이렇게 첫 문장을 열면서 한강 작가 특유의 감성적이고도 예리한 문체가 독자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여성 플로라와 히라버 강사인 유디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플로라는 유디트에게 히라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고 유디트와의 강렬한 관계를 통해 자신을 치유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플로라와 유디트의 내면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낸 묘사들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목차, 히라버 시간, 작가의 말, 출판사 서평.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침묵과 눈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빛이 만나는 찰나의 이야기.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낸 것일까? 전소해버린 줄 알았던 언어의 검부러기 밑에서 올라오는 참된 음절들을 작가는 언어가 몸을 갖추기 이전에 존재하던 것들 흔적, 이미지, 감촉, 정념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신생의 언어와 사멸해가는 언어가 서로 만나 몸을 비벼대는 찰나. 우리는 아득한 기원의 세계로 돌아가 그곳에 동결해둔 인간의 아픔과 희열을 발견한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된다. 자신의 몸이 기억하는 참된 욕망과 조우하기 위해서는 영도 근처에서 차갑게 끓어오르는 글쓰기의 언저리까지 기어이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우리는 죽음과 탄생이 새로운 몸을 얻어 환생하는 세속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 이렇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몰락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소설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이소연문 학평론가. 다만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기척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여자의 이야기. 그것이 다시 왔어. 어떤 원인도 전조도 없이 여자는 말을 잃는다. 그것이 처음 왔던 것은 17살 겨울. 말을 잃고 살던 그녀의 입술을 다시 달싹이게 한 건 낯선 외국어였던 한 개의 불어 단어였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이혼을 하고 9살 난 아이의 양육권도 빼앗기고 다시 그렇게 말을 잃어버린 후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가 선택한 것은 이미 저물어 죽은 언어가 된 히라버. 그곳에서 만난 히라버 강사와 여자는 서로의 앞에 침묵을 놓고 더듬더듬 대화한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남자의 이야기. 시간이 더 흐르면 내가 볼 수 있는 건 오직 꿈에서뿐이겠지요. 가족들을 모두 독일에 두고 10수년 만에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히라버를 가르치는 남자. 남자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볼 수 없다던 마흔이 가까워오지만 아마 1, 2년쯤은 더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아카데미의 수강생 중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는 여자를 주의 깊게 지켜보지만 여자의 단단한 침묵과 마주하자 두려움을 느낀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선 본 적 없는 지독한 침묵.
그리고 점점 소멸해가는 남자의 미약한 빛. 이 어스름이 완전한 밤으로 이어지는 걸까? 이 소설을 읽는 일은 어쩌면 한 장의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한 장의 사진 필립 퍼키스는 사진강의 노트 제일 첫 장에서 바라보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진에서 눈을 떼지 말 것. 먼저 대상의 표면에 떨어진 빛의 실체를 느낄 것. 의미는 없다. 오로지 사물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W.C. 윌리엄스의 말을 인용하며 그는 말한다. 사진이 찍혀지는 순간까지 그것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삶 전체를 통틀어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이 머무름과 반대선상에 있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빛, 공간, 거리 사이의 관계, 공기, 울림, 리듬, 질감, 운동의 형태. 명암 사물 그 자체, 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의미하든 아직은 사회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성적이지도 않다. 이름을 주지도 상표를 붙이지도 재보지도 좋아하지도 증오하지도 기억하지도 탐하지도 마라. 그저 바라만 보아라. 필립 퍼키스, 사진강의 노트. 비슷한 의미에서 윌리 로니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보통 나는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그저 바라보고 기다린다. 실제가 더 생생한 진실 속에 드러나도록. 그것은 시점의 쾌락이다. 때론 고통이기도 하다. 일어나지 않은 것을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어날 일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윌리 로니스, 그날들. 이렇게 오롯이 사물 그 자체 혹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담겨진 한 장의 사진을 오래도록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보면 거기에선 천천히 어떤 기미들이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이 소설 히라버 시간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떤 기미를 발견하고 흔적을 더듬는 일이다.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그 기미와 흔적들은 어두운 암시. 정착액 속의 사진이 점점 선명하게 상을 만들어내듯 어느 순간 고대문자처럼 오래고 단단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시간과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진 현재 진행형의 시간까지를 포함한다.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을 찍는다면 그건 바로 이 순간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그 사진을 볼 때 순식간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사진은 동결된 순간이며 기억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늘 현재의 순간을 담고 있지요. 바로 사진의 마법이지요. 필립 퍼키스와의 대화. 그 어떤 사진이라도 만약 그것을 위하여 적절한 맥락이 창조된다면 그러한 현재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진이 좋으면 좋을수록 창조될 수 있는 그 맥락은 보다 완전한 것이 된다. 그러한 맥락은 시간 속에서 그 사진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 그것 자체의 원래 시간이 아닌 서술되는 시간 속에서이다. 서술된 시간은 그것이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행위의 성격을 띠게 되면 역사적 시간이 된다. 짜맞추어진 서술되는 시간은 그것이 자극하고자 하는 기억의 과정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암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대로 된 사진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빛과 어둠이다. 암실에 자연광이 새어 들어가게 되면 사진은 하얗게 바래어지고 암등의 빛이 과하게 되면 사진은 까맣게 타버린다. 그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사진이 완전히 마른 후에야 인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빛과 어둠과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 그것이 사진이라면 히라버 시간은 해서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이며 그것은 오로지 빛과 어둠으로만 명암으로만 완성되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이다. 오직 흑과 백 사이에 존재하는 명암 속에서 그 진실을 밝히는 오래되고 단단한 문자인 히라버처럼 빛과 어둠으로만 완성되는 흑백 사진처럼 소설은 일체의 군더더기가 없으며 그 결이 곱고 단단하다. 목수이며 사진작가인 서영기는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다. 목수는 몸의 반응이 중요하다. 나무를 만지고 몸이 반응하며 정신적으로 집중하게 된다. 사진은 세계에 대한 내 사고의 반응이다. 대상은 달라도 반응이 반복되고 집중되면서 동일한 지점에서 둘은 경계가 없어진다. 한강의 경우 그리고 이 소설 히라버 시간의 경우 그것은 언어일 것이다.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감정과 고르고 또 고른 절제된 단어들. 언어로 문장 그 자체로 세계를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이미 한 장의 사진과 이 한 편의 소설과 그대로 닮아있는
이 소설과 함께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던 것들, 그 기미와 흔적들, 영원과도 같은 어떤 찰나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어떤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히라버 시간에서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 중 하나는 언어가 가진 힘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사람의 감정과 기억을 끌어내고 때론 치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플로라가 히라버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 그 자체였으니까요. 또 다른 주요 메시지는 상실과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 책은 그런 아픔을 직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치유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다차원적입니다. 개인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 언어의 중요성과 힘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